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EBS 당신의 문해력 2부 공부가 쉬워지는 힘 어휘력 핵심 요약입니다. 네, 10분 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지난 영상은 이제 1부에 대한 핵심 요약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2부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일단 이제 방송 앞부분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얼굴이 피다 해서 이제 피다가 뭘까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쳐서 피가 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얼굴이 피다라는 건 이제 얼굴이 좋아졌다, 뭐 얼굴이 폈다, 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피 이렇게요. 그리고 고모를 엄마의 누나, 네, 엄마의 누나, 엄마의 누나, 엄마의 언니 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모죠. 네. 고모는 아빠의 누나는 아빠의 뭐 여동생 이 고모인데요. 네. 그다음에 존귀라고 했더니 네, 이제 이게 좀 그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요존 동그라미 귀여움 요거는 이제 네, 뭔지 아시죠?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상어처럼 쓰는 데 우리 부모 기준으로는 안 좋은 네. 근데 이제 존귀라는 어휘를 존 귀여운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신분이 높고 귀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글피 10명 중 9명이 몰랐대요. 네. 근데 내일 모레 글피 할 때 그 글피거든요. 근데 이거를 9명이나 몰랐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서 어휘력이 좀 심각하네요. 뭐 이런 사례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뜻도 모르고 어휘력 부족이 심각하고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이제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어휘력이 캄캄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라고 이제 문제를 딱 던진 거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학습 결손의 원인은 어휘력.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공부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낱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현상이라는 거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특히 초등 때에는 공부의 절반은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과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올리면서 계속 어휘를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의 절반이 어휘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해가 돼야지 자신감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학습 결손까지 이제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 사례들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의 글쓰기 수준 보니까 막 이런 표현들이 네,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쳐놀다가 뭐 그다음에 정부의 말을 어기고 뭐 그 짓을 했을 경우 뭐 이런 수준이다라고 그러니까 심각성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 대학생 글 난이도 분석을 했더니 거의 11%가 초등 수준 대학생인데 네. 하여튼 이제 심각하다. 네,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여줬고, 근데 어휘력 하면 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학습 도구어라고 해서 좀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줬어요. 그래서 학습 도구어를 알지 못하면 교과서 이해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분류, 분석, 네, 구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다 나누다라는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세세한 의미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나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류하다, 뭐 분석, 그다음 구분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휘들을 모르면은 이제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국어사회 과학교과서 학습 도구어 수를 보니까 네, 이 정도 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습 도구어들을 잘 알면 공부하는데 훨씬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중학생을 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아이,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는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인 거예요. 10명 중에 1명.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 파악이 가능한 아이들 100점, 80에서 88점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이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한 아이와 어휘 설명을 한 다음에 어휘 공부를 한 다음에 수업을 한 아이들의 이제 평가 마인드맵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봤더니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라고 방송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에서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했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교과서에도 그렇고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휘를 굉장히 강조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봤을 때 이쪽에 가까운 식으로 수업을 하고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서 교과서 아니 미국 분도 어떤 교과목에서든 성공하려면 학습 도구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건 그러니까 이 중요도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휘력에 따른 읽기 차이도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은 어려운 어휘가 보이면은 멈추거나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읽을 때. 그래서 이 평균 90점대 어휘력 점수가 그 아이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멈칫멈칫 하더라도 계속 쭉쭉쭉 읽어낸다는 거죠. 어려운 어휘가 나오더라도 읽어내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갔다가 멈췄다가 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가 뭐 이런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뭔지 압니다. 제가 안 좋은 읽기 습관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휘력 부족은 읽기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그랬죠. 공부의 출발점은 읽기인데 읽기가 안 되니까 하다가 안 해버린다. 근데 그 읽기의 출발점에 또 출발점이 어휘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그 어휘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어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한 사례인지 아닌지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사용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계속 강조하잖아요. 제가 뭐 강의나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도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 때 쓰기 서두르지 마시라고 설명하기 이때 이제 어휘를 자꾸 써보는 거죠. 근데 어휘를 글로 써보는 것보다는 말로 써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쓰기의 전 단계가 설명이라고 자꾸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네, 이때 설명할 때 자꾸 어휘를 써봐야 돼요. 네, 그냥 뜻만 이해하고 멈추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거 학년이 3학년 아니더라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보시면은 이 3학년 1학기 사회 공부하거나 과학 공부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놨는지 제가 EBS 영상 보기 전에 만든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영상들 만들 때 앞쪽에 어휘를 배치를 해놨어요. 어휘하고 그 다음에 수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만들고 나서 EBS 영상을 봤더니 EBS 영상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훨씬 EBS 영상 하기 훨씬 전에 이미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1, 2학 제 블로그 보시면은 왼쪽에 메뉴들이 있죠. 초등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다음에 한국사 교실 이쪽을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휘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최대한 쉽게 풀어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국사 교실 같은 경우는 뭐 많은데 다 필요 없고요. 이 정보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러면 얼마나 어휘를 이렇게 자세하게 풀려고 노력했는지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수학고수 만들기 책도 제가 수학 개념어 사전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어휘예요, 얘네도. 그래서 수학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수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전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어휘가 해결되면은 심지어 공부에 관심이 적은 중학생들조차도 다시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어휘력을 늘릴 수 있다. 단 제대로만 한다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경험한 아는 문제를 풀 때 얼마나 즐거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관심이 적은 아이들일지라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발점은 뭐라고요? 어휘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휘력 훈련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교과서 어휘부터 잡아야 돼요. 학습 도구도 포함되어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각 과목별 핵심 어휘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어휘부터 안 그러면 어휘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리고 최대한 쉽게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자의 음과 뜻, 한자 자체가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도 활용을 하고 사진이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활용을 하면은 훨씬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제가 앞에서 블로그에 올려놨다는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걔네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꾸준한 독서로 어휘력을 다지고 확장시켜주고요. 네, 이러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교과서 어휘, 그 다음에 꾸준한 독서로 어휘력 다지고 확장하기. 네, 마지막으로 설명해보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저기로 가서 쓰기. 네, 그래서 쓰기를 서두르면 안 돼요. 쓰기 서두르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또 이 영상도 만들어 올린 겁니다. 여러 가지 쓰기 중에 1순위 쓰기가 있거든요. 네, 다 잘 쓰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네. 어, 그래서 잘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행하는 12가지 주제 강의 중에 독서 고수, 국어 보수편 강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짧은 영상이잖아요. 오늘 거는. 네, 근데 훨씬 깊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네. 초등 때 어휘가 공부의 절반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요. EBS 당신의 문해력 2부 공부가 쉬워지는 힘 어휘력에 대한 핵심 요약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